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자, 비만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첫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저는 부어서 살이 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의외로 부종하고 살이 찐 것, 그러니까 비만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부종이라는 건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수액, 물 성분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고여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우리 몸의 70%를 이루는 물 중에서요, 한 3분의 2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안에 들어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세포 바깥에 있습니다. 세포 바깥에 있는 세포 외액의 또 4분의 1 정도는 이제 혈액 안에, 혈액의 주성분으로서 물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4분의 3은 세포와 세포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질이라고 그래요. 세포 사이 간질, 세포 간질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말하는 부종이라는 건요, 혈액이나 세포 속에 들어있어야 할 물들이 이 물의 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세포 간질, 즉 아까 3분의 1 중에서 또 4분의 3만 있어야 되는 적당량만 있어야 되는 세포 간질 사이에 너무 많이 고여 있게 되면 이게 부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탁해져서 잘 흐르지 못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물길이 탁해져서 물길이 막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순환이 안 되게 되고 한 군데에 몰려 있거나 또는 하수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그 몸에서 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장기가 여러분들 신장이죠. 그래서 잘 붓는 분들이 오시면 먼저 본인이 이제 자가 진단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본래 신장이 안 좋아요. 콩팥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부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콩팥만의 문제 외에도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에서는 우리 몸을 상, 중, 하로 나누어 볼게요. 그 각 물 조절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상부에서 맨 먼저 물 조절 시스템은 심장과 폐, 호흡기, 즉 상부 수도를 관리하는 장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폐장은요, 심장이 혈관을 돌리는 장기잖아요. 이 심장이 혈관의 원동력이 되어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두루 퍼지게 해주고, 또 별개로 호흡하고 피부를 통해서 발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폐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저류가 되게 된다는 거죠. 또 중간에는요, 비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몸의 중간에 위치해서 음식을 통해서 위로 들어온 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몸에 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아래로는 여러분이 제일 잘 인식하고 있는 신장이 있죠. 신장은 하부에 위치해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돌고 내려온 물을 다시 끓여줘요. 끓여줘서 올려보낼 물들은 다시 올려보내고, 그 다음 나머지 5폐수는 방광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 중, 하부에 있는 장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원기라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가 폐장, 비장, 신장이라고 한 거는요, 해부학적인 장기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기능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물 조절 시스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면 전체적인 불균형과 부조화가 생겨서 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는 감기 몸살 걸리셔도 신장에 큰 문제 없는데 똥똥 붓죠. 또 비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잘 부어요. 수도를 돌게 하는 힘인 원기가 약해지면, 즉 몸의 에너지원, 스태미나가 약해져도, 또는 몸속에 있는 노폐독소가 많아져서 수도관이 막히거나 물이 오염돼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도 우리 몸은 잘 붓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기면요, 여러분 몸이 무거워지고 또 흔하게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비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비만은 지방이 과다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오래 고여있대도 사실은 물이 모여서 지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부어서 살이 쪘어요 라고 하는 말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얘기가 완전히 별개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요, 비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주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종입니다. 체중, 수치의 증가 외에 가장 먼저 몸에서 나타나는 주증상이 피로와 더불어서 부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만이란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지방이 혈액내, 또 혈관벽에도 쌓이게 되고 장기 조직에도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일으키게 되어서 수도관 곳곳에
녹대가 쓸게 되고 덮개가 쌓이게 되어서 수도관이 막히다든가 또는 수돗물 자체도 기름이 둥둥 떠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상중하의 물의 어떤 수도시설의 원동력이 되는 장기, 그러니까 심폐라든가 비장, 신장의 기능도 떨어지다 보니 수액대사가 안 돼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부종이 곧바로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가 또 체지방이 올라가게 되고 몸이 무거워지는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만해지게 되면 그 비만의 증상 또는 결과로 부종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방이 늘어났는데 물인지 지방인지 또는 부종인지 비만인지 문제를 안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체중이 정상 범위보다 4-5kg 이상이 증가돼 있다면, 더 나아가서는 정상 체중보다 10kg, 15kg, 20kg 이상이 늘어있다면 더 이상 물이 모여서 살이 쪘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에 늘었다 줄었다 하는 2-3kg의 수분의 저류는 비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필요 없는 지방이 없어지고 기혈의 순환이 순조롭고 상하 수도관이 건강해질 때 물이 새는 증상이 없어진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물보다는 기름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여성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다리 부종에 대한 설명과 다리 부종을 날씬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